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이 다주택 양도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이제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비규제 지역 이주택자 분들에게는 중요할까요? 이 중과세율이 이제 부활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가 가산이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역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박탈인데, 10년을 보유해도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반면 여러분이 가진 이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에 표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10억의 차익을 남겨도 어느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 납니다. 이 비규제 지역은 이번 대책에서도 세무적 안전지대로 남았는데, 따라서 지금 이주택자분들은 이 규제 지역 매물을 5월 9일 전까지 우선 정리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 매물을 장기 보유할지 결정하는 자산 슬림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212 대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 유예인데, 원래 이 서울 전역 같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집을 사면 무조건 입주해서 2년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정부가 한시적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후 계약부터는 매수하는 집에 그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규제 지역 이주택자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이 비규제 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상급지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 실거주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 이제는 전세 낀 매물을 미리 잡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이 비규제 지역 이주택자는 이 취득세 면에서도 규제 지역 이주택 취득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 징검다리 전략을 짜기에는 최적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이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려고 하면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LTV가 0%이기 때문인데, 현금이 수십억이지 않는 이상 이 상급지로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에 오산, 평택, 이천, 용인, 처인구 같은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다주택자에게도 LTV 60%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산 가치가 높은 이 비규제 지역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유형 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더 까다로워지고 금리를 올릴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비규제 지역에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이 고금리 리스크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종부세와 이 취득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종부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주택수에 따른 징벌적 중과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주택자라고 하면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9억 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이 취득세에서 발생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이 8%지만 이제 비규제 지역은 1에서 3%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만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취득 단계에서 이 정도 비용을 아낀다는 것은 수익률 면에서 엄청난 선취점을 얻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번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2026년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키면서 좋은 자리, 자산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